우리가 언론에 제공하는 기회를 가질 때가 있죠.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생활할 때도 필요하면 언론에 또는 기자에게 자료를 제공할 수가 있죠. 그때 참고할 사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사람에게 전파되는 글을 쓸 때 참고할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사안의 핵심이라든가 주제가 단순하고 명료해야 되죠. 뭔가 강조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딱 눈에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사안이 좀 복잡하거나 한마디로 뭐다 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은 기자들은 잘 받아주지 않죠. 타인에게 이런 글을 쓸 때 다른 사람들은 이 글에 관심을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핵심이라든가 주제가 단순 명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행을 많이 타죠. 새로운 흐름 유행 예를 들어서 잇따라 이런 일이 있었다. 줄이어 본물처럼 이러한 유행과 관련된 것들이 언론에서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에 이 최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선호하고 실제로 수용자들도 이 글에 관심을 갖죠. 최고 최신 가장 오래된 최고 최저 최대 최소 최초 이 세종사이버대학교가 사이버대 최초로 메타버스 캠퍼스를 오픈했죠. 최초 이런 것들은 눈에 확 띄죠. 다음에 우리 디지털 마케팅학과 있죠. 여기에 보면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이다. 우리 세종사이버대는 사이버대학교 최초로 군 추천자에 대해서 학점 인정제 리더십 과목으로 해서 3학점을 인정해주죠. 이런 것들 최초로 도입한 거죠. 최자가 들어가는 것을 언론은 선호한다는 것이고 독자들도 마찬가지로 눈에 띄게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는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죠. 드러난 어떤 사실이라든가 미래를 예측하는 통계들을 가지고 같이 제시를 하면 기자들도 잘 받아주고 독자들이 볼 때도 굉장히 설득력 있고 눈에 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 숫자죠. 이런 수치들을 가지고 제시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를 홍보할 때도 이런 통계적인 수치들을 가지고 제시를 하면 사람들에게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숫자를 더 많이 활용하면 좋죠. 30 몇 년 만에 추위가 왔다. 무역 규모가 세계 몇이다. 여의도 면적의 몇 배 넓이, 에베레스트 산의 몇 배의 높이 이런 거죠. 축구장 100개의 크기. 이런 식으로 숫자를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주면 좋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죠. 아까 했던 통계와 좀 비슷한 것인데 어떤 통계의 매력 그리고 숫자의 호감을 결합해서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제시하면 되죠. 여론조사에 나왔던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보도를 하면 좀 더 관심을 끌 수 있고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념일을 계기하는 것이죠. 기념일 계기로 국경일, 명절 광복 100년, 6.25 발발 70년, 80년, 추석을 기준으로 설날을 계기로 안중근 장군 사형선도 몇 주년 등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된 것들을 엮어서 자료를 만들면 기자들이라든가 독자들이 관심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람 이야기가 재미있죠. 뉴스 기준에 우리가 공부했던 인간적 흥미라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건데요. 단순한 것도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 맞추면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이야기거리, 그러니까 그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거리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생 역경 스토리라든가 성공 스토리, 영화 같은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토리를 만들면 굉장히 이야기도 풍성해지고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고 그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한테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이라든가 무생물을 주인공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누가 등장하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관심도가 확 달라지죠. 뉴스메이커 우리 흔한 말로 셀럽이라고 그러죠. 이런 유명한 분들을 관련된 걸로 스토리가 엮어진다면 언론과 독자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진 한 장의 위력이라는 건 엄청나죠. 사진이 있어야만이 또 기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멋진 사진, 눈에 잘 띄는 사진, 그런 사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료를 제공할 때 또 타인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글을 쓸 때 참고할 사항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이나 주제가 단순하고 명료해야 되고 유행에 민감하고 최자가 좋고 통계 자료나 숫자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기념일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날을 계기로 하고 또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뉴스메이커 셀럽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사진이 들어가면 더 좋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가짜 뉴스 판별하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그 내용을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OX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짜 뉴스는 고의로 타인을 속이거나 오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보로 오류가 있거나 의심이 가는 것을 믿게 만드는 정보다. 정답입니다. 가짜 뉴스는 작성 주체와 상관없이 허위의 사실관계를 고의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사 형식을 차용해서 만든 메시지죠. 거짓이고 고의성이 있어야 되죠. 개인이나 그룹 조직 또는 국가에 해를 끼칠 의도로 만들어진 허위 정보를 보도하면 그게 바로 가짜 뉴스가 되는 것이죠. 다음 문제입니다. 김한영 가짜 뉴스의 등장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시기로 알려져 있다.
그렇죠. 소셜미디어의 가짜뉴스가 집중적으로 유통되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필터 버블이라고 그러죠. 다음 문제입니다. 필터 버블은 인터넷상에서 정보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때 필터링된 정보만을 제공해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답은 O입니다. 개인의 성향과 유사한 뉴스를 지속해서 보여주고 이용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인물과 이념, 가치관 등을 담은 뉴스를 주로 이용하게 돼서 반대 진영의 논리와 정보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짜 뉴스는 개인의 편견이라든가 고정관념을 강화시키고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민주주의의 건전한 작동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필터 버블이죠. 다음 문제입니다. 누가 뉴스를 제시했는가? 즉 채널에 따른 가짜뉴스 구별법은 오늘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개념이다. 그렇죠. 전통적인 뉴스 공급자와 최신의 온라인 사이트가 서로 누가 주류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채널에 따른 가짜뉴스 구분법은 의미가 없다. 최근에 나온 온라인 사이트들이 누가 가짜뉴스다라고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뉴스의 목적에서 벗어나 설득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질 때 가짜뉴스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죠. 자신이 자신의 관점을 옹호하는 정보를 과도하게 포장해서 제시하거나 의도가 개입이 돼서 정보 전달과 설득의 두 유형 의도 사이 경계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가짜뉴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 문제입니다. 가짜뉴스로 간주할 수 있는 결함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 기사를 무시하면 된다. 그렇죠. 제임스 포터 교수가 4단계 절차, 즉 회의적인 태도, 분석적인 태도, 팩트평가, 뉴스 기사평가 이렇게 4단계 단계를 거친 결과 가짜뉴스로 간주할 수 있는 결함이 있다고 확인되면 그 기사를 무시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독자들이 기사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더 많은 정보를 주며 이것이 더해지면서 개인적인 편견이 들어가게 된다. 뭘까요? 답은 맥락입니다. 맥락은 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 연관, 어떤 일의 전후 사정을 맥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너무 축약된 기사는 사건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맥락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그러죠. 맥락은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문제입니다. 영국 의회가 제시한 가짜뉴스 확인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1번 인터넷 기사의 클릭수 확인, 2번 정보원 체크, 3번 가짜 사진인지 확인, 4번 다른 곳에서 스토리를 확인. 정답은 1번이죠. 정보원을 체크하고 가짜 사진인지 확인하고 다른 곳에서 스토리를 확인하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의심스러운 표시들이 있는지를 찾아보자는 것이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언론의 자료를 제공할 때 참고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 1번 가능한 한 사진은 없는 것이 좋다. 2번 언론이 유행에 민감함을 고려한다. 3번 자를 선호함을 참고한다. 4번 숫자를 사용한다. 정답은 1번이죠. 가능한 한 사진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사진 한 장의 위력이 엄청난 것이죠. 따라서 사진을 가능하면 있으면 좋죠. 지금까지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